제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저의 성장기와 가족사는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말을 하는 편이 솔직한 현실에 가깝고 지금도 그 허망하고 뜨거운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애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40대 초반이 돼서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무리 나의 가족이라도 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선택 없이는 제가 꿈꾸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였어요. 육체 건강과 정신력, 경제력이 다 고갈돼서 쓰러지고 난 뒤였죠.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삶을 지속하고 끝을 향해 갑니다. 그 누구도 이 육중한 생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진실을, 수많은 현자들이 알려주었던 평범한 진실을 저 역시 울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도 에고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완전히 멈추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리더군요. 연민과 죄책감, 분노 같은 감정의 덫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인정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수록 제 삶이 달라져 갔습니다. 변화는 가족이 아니라 제가 해야 했던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멀찍이서 그냥 바라봅니다.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된 거지요. 이런 제 모습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엇갈립니다. 그 엇갈림을 받아들이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지만 실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순과 분열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겠죠. 이것이 제 사적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죠. 심리나 성향이 어떻고 인간관계의 약점, 건강이나 돈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전부 저 자신의 내적 현실이 외부 현실로 거울처럼 드러난 현상들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치유와 영성이란 이런 나 자신의 삶을 다루어 나가는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물론 많은 경로를 통해 배웠고 지금도 열심히 배우지만 저만의 스타일과 목적성으로 통합하고 분명하게 선택합니다. 우선 저는 힐러가 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옆에 서서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 옆에 서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너무 의심하진 말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세요. 제가 옆에서 박수 쳐줄게요. 저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치유된 상처는 자산입니다. 저는 고통에 관한 한 경험 부자니까 힐러로서 자산이 아주 많은 편이네요. 또 저는 꽤나 현실적이에요. 치유가 영성가 중에서 저처럼 물질, 현실, 돈, 비즈니스를 중요한 치유, 성장 주제로 삼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유형입니다. 물론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타입이었죠. 왜 IQ만 괜찮은 바보 있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간 아둥바둥 살아내고 치유까지 했더니 어느새 현실 감각이 꽤 높아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직관적으로 잘 알아챈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물질 현실과 분리된 영성, 치유에 몰입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죠. 제가 진행하는 수업, 특히 고급 과정일수록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드러내서 걷어내는 꽤 냉정하고 아픈 시간들이 늘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가끔 자문하곤 해요. 나는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가물가물하네요. 저는 방향을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모두가 치열하게 삽니다.
평범해 보이는 모든 이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위대한 인내와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죠. 존경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일지라도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매 순간 치열하게 선택하니까요. 그런데 고통과 치열함 그 자체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구르던 수레바퀴 그대로 열심히 굴리는 힘인 거예요. 또한 속지 않게 되었어요. 변화가 어렵다. 나는 변화를 일으키기에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요. 또 치유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변화 욕구가 일시적인가 지속적이고 진지한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을 아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오래도록 반복하는 걸음, 그것을 통해 스스로 알려주니까요. 맞고 틀림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힐러라면 바라보고 말하는 목적과 그의 실제 걸음이 향하는 방향,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할 뿐인 거지요. 저는 변화하는 사람들의 옆에 서 있기로 선택합니다. 물론 현상 유지도 중요하지요. 존재하는 상태 그대로를 가꾸고 다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필요한가요? 단지 변화와 현상 유지 이 두 가지 방향은 서로 다른 자질을 필요로 하겠죠.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의 성질도 다릅니다. 저는 환경이나 성향적으로 변화의 자질이 길러진 케이스이고 그 열매의 달콤한 맛을 잘 압니다. 그러니 이쪽의 전문가가 되는 게 현명한 선택인 거죠. 물론 방향이 다른 전문가분들의 우아한 품격과 유능함 또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이제는 그저 연연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뿐인 거죠. 그러니 현상 유지를 선택하시는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당신의 여정에서 신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여정에 선 그대들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짊어진 고통 속에서도 끝끝내 무릎 꿇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그대의 영혼의 위대함에 경배합니다. 당신이 내디딘 모든 걸음이 다 소중합니다. 머지않아 그 결실들을 통합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잠시 쓰러져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행착오라는 스승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교훈들을 당신은 지금 배우는 거니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앞서간 수많은 치유적, 영적 선배와 스승들이 횃불을 밝혀들고 요즘은 밝은 전깃불 밝혀드시겠네요. 당신 주위에 도열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 스스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증지소지 비여경이었네 라고. 지식으로 알던 것을 경험으로 깨우치는 과정이었노라. 깨우치고 보니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진리였네. 이렇게요. 그러니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는 힐러나 교사, 영성가에게서 지식을 기대하시기보다는 그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 진정 어린 공감, 진실로 나누고자 애쓰는 한 단어의 경험적 지혜에 귀 기울이십시오. 언젠가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애정을 자양분 삼아 치유와 성장의 싹이 텄음을. 당신의 싹이 한 그루의 나무로 우뚝 서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숲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 없이는 숲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신과 우리가 만들어낸 숲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풍요롭게 번성할 테지요. 또 만나요. 안녕.